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트리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프라는 개념을 배울 때 트리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이다 라고 잠깐 한 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리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리라는 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이진 트리에 대해서 주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란 무엇인지, 이진 트리가 이제 분류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또 우리가 이것을 실제 코딩을 하거나 구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진 트리의 탐방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순회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방문하는 일을 이렇게 순회 혹은 탐방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식으로 이곳을 방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생성 트리와 최소 비용 생성 트리, 즉 생성 트리라는 것은 스패닝 트리라고 영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트리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최소의 비용을 들면서 트리로 바꾸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메 알고리즘이나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이 대표적인 알고리즘인데 우리는 이번 강의 시간에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다루지 않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프리메 알고리즘을 배우게 될 겁니다. 트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장황하게 적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트리에 대해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나무죠, 당연히. 나무는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라운드가 있으면은 땅 쪽으로는 뿌리가 막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고 이제 땅 밖으로 나오면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가지를 치면서 가지 끝에는 이렇게 잎사귀들이 맺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본따 가지고 만들어진 개념이 맞고요. 실제로 우리가 트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이제 위아래를 바꿔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라는 어원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트리는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정점들이 있고요. 정점들을 연결하는 이런 연결선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 즉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벌텍스의 집합과 엣지들의 집합으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크게 우리가 그래프를 분류하게 될 때는 방향성이 있고 혹은 방향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방향이 있는 그래프와 더불어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방향 그래프를 우리는 트리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밑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게 당연히 밑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쓰지 않아요. 그냥 연결선만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서 다시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리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 이상의 노드로 구성된 유한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 주목할 포인트가 하나의 노드는 꼭 존재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노드 하나, 점 하나만 있더라도 이렇게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 개의 트리를 제가 그렸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한집합인데 방금 이렇게 루트라고 불린 하나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시작되려면은 당연히 뿌리가 존재하겠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루트라고 불리는 것은 트리의 시작점이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 잠깐 그려놓은 그림에서 가장 위에 있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이하게 루트라고 불리는 노드가 되겠고요. 나머지 노드들은 연결되지 않는 트리로 나눠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루트를 제외하고서 루트를 딱 자른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정점들을 다시 이렇게 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동일한 그림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요거 하나가 서브트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거 하나가 또 하나 서트리라고 이렇게 불리는 게 되겠습니다. 즉 루트를 제외하고서 나무를 딱 잘랐을 때 나머지 노드들은 연결되지 않는 트리로 나누어진다. 즉 요거 하나가 또 다른 트리가 되고 요거 하나가 또 다른 트리가 된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즉 루트의 서브트리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한번 교재를 읽어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루트에 3개의 정점이 붙어 있는 총 4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진 트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딱 잘라버리면은 정점 3개가 똑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정점이 1개만 있더라도 요거는 어떤 이제 트리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이 다시 한번 트리가 되기 때문에 요것들은 서브 트리의 루트가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거꾸로 세워놓은 형태의 그래프 구조이다. 근데 여기서는 순회, 뭐 다른 말로 회로, 사이클이라고 불렀었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리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조직 구조나 조직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우리 한밭대학교도 입학본부가 있고 뭐 기획처가 있고 뭐 등등 조직이 있습니다. 단과대학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정보기술대학이 있고 그리고 또 인문사회대학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무튼 그런 대학교 안에 학과가 존재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컴퓨터에서도 뭐 윈도우 탐색기를 열면은 다양한 디렉토리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 요새 뭐 EPL 혹은 뭐 다른 축구 리그가 있는데 거기서도 대진표 같은 게 존재하겠죠. 그런 것도 이러한 트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트리 정의에 대한 동치, 그래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교재를 한번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이런 트리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우리가 트리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아래의 그래프가 트리가 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4개의 정점으로 이루어진 그래프인데 여기 A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죠. 즉 이 말은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트리로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트리는 하나의 연결 요소만 가져야 됩니다. 연결 요소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연결 요소가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정점으로부터 다른 정점으로 가는 길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A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B와 D로 가는 길이 존재하지 않죠. B에서 시작하더라도 A와 C로 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거는 A와 C로 구성된 하나의 그래프 혹은 하나의 트리와 B와 D로 구성된 하나의 그래프 혹은 트리, 즉 두 개의 연결 요소로 구성된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2번도 사실 트리가 안 되고요. 1번도 안 되고요.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루트 노드가 존재하고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2번에서 설명드린 것을 한 번 더 빗대어 말씀드리면은 해당 그래프는 단 한 개의 연결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당연히 트리가 맞고요. 4번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A라는 하나의 루트가 존재하고 하나의 연결 요소로 구성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트리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트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트리와 관계된 기본 용어들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드라는 것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트리를 구성하는 정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으로 볼텍스라고 표현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 노드라고 적혀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배울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트리를 보시면은 A, B, C, D, E, F, G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드 중에서 좀 특수한 노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트라고 불리는 노드가 있습니다. 즉 트리의 시작 노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리는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위의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에서는 A라고 적혀 있는 이 정점이 바로 루트 노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잠깐 더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irected Acyclic 그리고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DAG라고 부릅니다. 이거 보시면은 방향성이 있는 순환 고리가 없는 그래프다. 즉 이거 순환 고리가 없다고 했는데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이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래프다, 트리다 이 단어를 혼용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보면 하나의 그래프죠. 하나의 그래프를 표현한 것 뿐이고요. 이게 그래프라고 했을 때 방향성이 없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트리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은 트리는 일반적으로 루트에서 시작하는 화살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는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다, 트리이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의 트리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드는 여러 개의 하위 트리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트리는 연결되지 않는 트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루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루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연결선을 딱 잘라버리면은 지금 아래에 이렇게 세 개의 하위 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위 트리들을 영문으로는 서브 트리라고 부르고요. 이 서브 트리라는 개념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떤 특정 노드는 또 그 서브 트리의 루트 노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 트리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즉 루트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전체 트리가 하나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는 가장 위에 있는 노드가 당연히 루트 노드가 되는 게 맞고요. 근데 하위 노드로 구성된 서브 트리를 구성할 때는 그 서브 트리에 또 루트 노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루트는 상대적이다. 요 개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디그리, 즉 차수라는 개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에서의 차수라는 개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의 이렇게 노드가 있으면은 요 노드에 연결된 연결선의 개수를 차수라고 불렀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은 진입 차수와 진출 차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들어오는 걸 바로 인디그리, 그리고 나가는 것을 이제 아웃 디그리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트리에서의 차수는 개념이 약간 다르고 바로 요 아웃 디그리를 트리에서의 차수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의 차수는 해당 노드의 서브 트리의 수이다 혹은 자식 노드의 수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자식 노드라는 개념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서브 트리의 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시면은 A라는 노드는 서브트리가 3개가 있었죠. 즉 아래로 향하는 연결선이 3개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결선이 이제 진출하는 방향의 연결선을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의 차수는 3이 되겠고 B의 차수는 이렇게 2가 되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B의 서브트리는 E와 F를 루트로 하는 각각의 서브트리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C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나가는 진출 차수가 없죠. 밑으로 연결된 연결선이 없고요. 그 말은 이제 또 서브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수가 0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노드, 부모 노드, 형제 노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식 노드와 부모 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와 서브트리의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식 노드, children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child 노드라고 많이 부릅니다. 교재에는 children 노드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child 노드라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고요. 어떤 노드에 직접 연결된 하위 노드이다. 즉 이렇게 상하 관계로 보면 됩니다. A라는 노드 관점에서는 자식 노드가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적혀 있고 B라는 노드 관점에서는 자식 노드가 E와 F가 됩니다. 자식이 존재하면은 당연히 부모도 존재하겠죠. 어떤 노드에 직접 연결된 상위 노드이다. 그래서 B라는 노드의 관점에서는 이제 부모 노드는 바로 A가 되겠습니다. C라는 노드, D라는 노드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 노드가 A가 되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B와 C와 D는 부모 노드가 A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부모를 갖는 노드를 siblings 혹은 형제 노드, sibling 노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B와 C와 D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A를 공통의 부모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E와 F도 sibling입니다. 왜냐면은 B라는 노드를 동일하게 부모 노드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노드를 또 분류할 때 특이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는 굉장히 많이 표현되는 용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노드, leaf 노드와 internal 노드라는 것은 노드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A라는 노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상단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이하게 루트 노드라고 불렀었습니다. 그 반대로 이제 leaf 노드, 잎사귀입니다. 우리가 실제 어떤 트리를 그릴 때 아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렸었죠. 근데 가지에는 리프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가 되니까 당연히 요 가장 끝에 있는 이런 엣지들을 리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요 가운데도 뭐 잎사귀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얘네들을 인터널 노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이거 여기는 차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리프 노드는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달려있는 노드가 되겠고요. 차수가 0이다 라는 것은 이제 밑으로 연결된 연결선들이 없고 그 말은 자식 노드가 없다 혹은 뭐 서브트리가 없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프 노드라고 불리는 것은 그냥 그림의 형태를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인터널 노드는 아무튼 루트와 이렇게 리프 노드를 제외한 나머지 노드들을 인터널 노드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는 BCD 3개만을 가지고 인터널 노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만약에 G 밑에 H라는 노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H 노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프 노드라고 부를 수 있는데 G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인터널 노드라고 칭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이제 조상과 후손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부모 노드 혹은 자식 노드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조상은 말 그대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루트와 해당 노드, 어떤 기준이 되는 노드가 있어요. 그 노드 사이의 모든 노드를 조상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의 관점에서는 B와 A가 ancestor 노드가 되는 게 맞고요. 후손은 당연히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이 노드와 이제 해당 노드 사이의 모든 노드를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루트를 동그라미 쳤는데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노드가 있으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B의 후손, 디센던트는 E가 되겠고요. A의 후손은 모든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D의 디센던트는 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H를 그린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D의 디센던트는 바로 G와 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과 높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레벨 같은 경우는 루트를 0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증가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루트로부터 가는데 필요한 연결선의 개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A로 갈 때는 연결선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레벨은 0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B, C, D 같은 경우는 연결선 한 개로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CD 같은 경우는 레벨 1에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E, F, G 같은 경우는 뭐가 됐든 루트로부터 연결선 두 개를 이용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E, F, G 같은 노드는 레벨 2에 존재한다. 레벨이 2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이 레벨이라는 것은 같은 레벨에 있는 정점들의 집합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L1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의를 한다면은 뭐 B, C,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라는 것은 이제 최대 레벨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레벨 2가 가장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헤이트랑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트리의 높이는 헤이트는 2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어떤 트리의 순회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뭐 탐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어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뭐 레벨, 오더, 순회라는 것이 있어요. 요 말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레벨에 따라서 이런 트리에 있는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오더라는 것은 이렇게 레벨 0를 먼저 방문하고 레벨 1을 방문하고 레벨 2에는 모든 노드들을 방문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건 이렇게 간단한 알고리즘이긴 한데 실제로 우리가 그 그래프에서 그래프 순회와 관련해 가지고 BFS 알고리즘을 배운 적이 있죠. 너비 우선 순회와 사실 동일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트리를 그래프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A라는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너비 우선 순회를 하게 되면은 A를 기준으로 해서 연결선이 한 개로 연결되는 모든 정점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개로 연결될 수 있는 노드들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이렇게 레벨 오더 순회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렇게 순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와 한번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레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연결선, 루트로부터 연결되는 연결선의 개수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교재들을 보면은 지금 루트를 레벨 1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를 레벨 2, 레벨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정의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혼용이 되는 교재나 뭐 다른 사이트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혼동되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런 개념이 있을 때에는 뭐 간혹 이렇게 혼동되는 개념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일단 수업 시간에 했던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길어져서 일단 한번 멈추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이었습니다.